안녕하세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제1과목 펀드 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투자 관리고요. 열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의 투자 관리와 거의 동일하고요. 후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까지 보실 분들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마가 적어서 한 가지 테마에서 문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테마별로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은 현대 투자 전략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산 구성비 변동을 통한 초과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 요거 소극적인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종 자산 간 자산 배분을 의미하고요. 자산 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분산 투자가 아니라 소수의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오답이에요. 자, 투자 자산군 증가, 위험 관리 필요성 증대, 수익률 결정에 자산 배분 효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자산 예측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기로 출제를 하는데 시장 예측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나오면 오답이에요. 이런 걸 끼워 넣어요. 과거에는 투자금이 작고 투자 대상 자산이 주식으로 국한되었을 때 배분 전략은 시장 예측 활동을 통한 주식 투자의 비중을 정하는 개념이었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개념이죠. 이거를 시장 예측 활동을 현재로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시장 예측 활동이란 말이 나오면 오답으로 골라주시면 거의 맞아요. 자, 두 번째, 자산 배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 집단. 분산 가능성. 집단 내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많은 개별 증권이 존재해야 함. 독립성. 다른 자산 집단과 상관관계가 충분히 낮아서 위험 감소 효과가 발휘되어야 함. 상관관계가 높아서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요. 각기 다른 자산군끼리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고요. 이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자산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자산군 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의 자산군 내에서는 유사한 수익률 결정 요인과 위험 요인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장이고 맞는 지문입니다. 이자 지급형 자산, 예금, 채권 있고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불리해요. 투자 자산은 주식, 부동산이 있고 변동성이 높죠. 그리고 인플레에 유리해요. 변동성에 대한 문제가 단골로 나오는데 투자 자산은 이제 인플레에 따라서 가치가 같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는 거 그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세 번째, 벤치마크. 벤치마크는 이제 기준이 되는 점, 측정 기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포트폴리오 평가 기준, 투자자와 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 그리고 운용 이전에 설정이 돼야 되는 거, 사전에. 이게 이제 사후에, 직후에 이런 말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운용 전 명확해야 되고 바람직한 운용상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용 성과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지문으로 출제되는데 보통 오답으로 아까처럼 사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거를 끼워 넣어요. 그런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 종류가 있는데 국내 주식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 예금은 3년 정기예금 금리, 단기 금융상품, CD 91물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정도 알아놓으면 다른 보기가 나와도 보통 틀린 걸 물으니까 이 셋 중에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보통 단기 금융상품이 가장 단골로 나오는 것 같아요. CD 91물이라는 거, 1년 국채 1년 수익률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네 번째, 기대 수익률. 자산 또는 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의 값들을 평균한 값. 요 기대 수익률의 정의 자체도 문제가 나오고요. 자, 투자 가치를 기대 수익과 위험 두 가지 요인만으로 고려하여 평가. 이건 지문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 번 읽으세요. 각 자산별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예금 자산은 가입 시점의 예금 금리, 단기 금융 상품은 가입 시점의 금리, 채권은 표면 이자율, 여기에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더하는 거죠. 투자 자산은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를 예상해야 함.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고 하나를 뭔가 바꾸거나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네 가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섯 번째, 기대 수익률 측정. 기대 수익률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을 좀 익숙하게 좀 해 놓으셔야 되고. 자, 볼게요. 추세 분석법은 과거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하여 미래 수익률로 사용. 그리고 역사가 짧으면 사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시나리오 분석법은 경제 변수의 상관관계 이것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해서 수익률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분석법에는 과거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면, 과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펀더멘털 분석법,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발생 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추가하여 수익률을 예측. 그리고 지문에 가끔 등장하니까 CAPM, APT 요것도 알아두시고, 추세 분석법하고 펀더멘털 분석법이 둘 다 과거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추세 분석법은 과거 수익률, 펀더멘털 분석법은 과거 자료 이렇게 분류해 놓으시면 되고,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법은 시장 참여들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 수익률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기대 수익률은 퍼분의 1이라든지 배당 수익률 더하기 EPS 장기 성장률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니까 좀 알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의미 자체를 그대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제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수익률을 추정하는 기대 수익률 측정 방식은, 그럼 정답이 뭘까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 분석법이죠. 여섯 번째, 위험. 위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아마 설명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건데, 미래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실제 결과가 예상과 다를 가능성, 그 다음에 분산 혹은 표준 편차로 측정된다 해서 이거를 키워드 위주로 이 정도만 알아두고 그냥 바꾸는 거에 좀 주의를 하시면 만약에 나오면은 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곱 번째, 고객 성향 파악. 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묻는 문제가 보통 나오고요. 정의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투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정책이 뭔지 보면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 지침에 따라 자산 배분을 시행하는 것. 그다음에 투자 목표는 자금의 용도, 목표 금액, 목표 기간, 목표 달성, 목표 많이 나오죠. 이거에 필요한 자산 집단 등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자산 운용의 제약 조건은 유동성 확보, 세무 상황, 법 규정. 보통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은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리고 선호도는 위험 허용도, 목표 수익률, 투자 수단, 운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성향 파악은. 여덟 번째, 자본시장 예측. 역시 이거 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각 분석을 근간으로 전반적인 자본시장을 가정합니다. 경제 분석, 미래의 경기 순환, GDP 성장률, 이자율 동행 등 이게 이제 경제 분석. 산업 분석은 산업별 동향 분석, 산업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 분석은 주요 종목별로 기대 수익과 위험을 추정합니다. 이 문제는 요거를 이제 바꿔서 내요. 경제 분석은 산업별로 동향을 분석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럼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 수익률, 평균 기대 수익률, 위험, 표준 편차, 공분산 추정. 아홉 번째, 자산 배분 전략의 수정.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이 있는데, 이거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리밸런싱은 원래 특성을 그대로 유지, 투자 비율의 변화를 원래 비율로 환원시키는 것. 이렇게 나오면 리밸런싱이에요. 업그레이딩은 리밸런싱보다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위험에 비해 높은 기대 수익에 비해 낮은 위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업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만 알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요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투자관리 방법 10번째. 이거는 표 하나로 정리 끝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돼요. 이 안에서도 문제를 지금 10개, 20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이거를 좀 익숙하게만 만드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 아마 최소 2문제에서 3문제,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거 중요합니다. 구분하면 이제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과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이 있죠. 기본 과정은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중단기적인 가격 차고 적극적 활용하여 고수익을 지향을 하는 거고,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중단기적으로 기대 수익률, 위험, 상관관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적극적인 건 단기가 되겠고 이제 동적으로 좀 움직이죠. 소극적인 건 장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증권 시장을 가정할 때 적극적인 투자 관리 방법은 이 과잉 반응이 있다라는 거하고 비효율적이다. 예. 과잉 반응을 활용을 해서 초과 수익을 얻는 거죠. 예. 그리고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효율적으로 가정을 하니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구를 하는 거고요. 자, 대표적 전략이 이제 좀 중요한데, 적극적인 거에서는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그다음에 소극적인 거에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인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술적 자산 배분을 보면 이제 예측 기능이 매우 강조가 된다는 거, 그리고 가치 평가 모형, 기술적 분석, 포뮬러 플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리고 과잉 반응을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역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고평가에 매도를 하고 저평가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은 시장가치 접근법,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 투자자별 특수상황 고려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 변화에도 재조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방법에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게 정의가 따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접하는 점, 효율적 투자기에선 또는 밴드와 투자자의 효용 함수가 접하는 점,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 정의 만약에 나오면 한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포뮬러 플레인이 나온다든가 시장의 과잉 반응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 틀린 지문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여러 번 읽으세요. 외우지 않아도 한 3-4번 읽다 보면은 귀에 있고, 문제 한번 보시고 다시 또 읽고 문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맞출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자료 제공해드리는데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